근데 지금 조기 대선을 얘기할 타이밍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내란 세력이 엄존하고 내란 수계가 여전히 한남동 관저에 있는데 그리고 또 탄핵은 또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국민의힘이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 언론이 끊임없이 그걸 또 양비론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이쪽 반 저쪽 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판단이 좀 착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가치 판단은 어쨌든 그 말도 안 되는 12.3 내란 사태를 건강한 방법으로 법률에 따라서 헌법 정신에 맞게 조기 종식을 하는 거 이게 제1의 과제여야 하는데 이거는 하지 않고 엉뚱한데 계속 시간 일종의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논점 이탈이고 우리 언론도 저는 그런 방향으로 휩쓸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선 얘기할 때가 아니라 이 내란 사태를 빨리 종결해야 되는데 지금 평화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이 친위 쿠데타의 성격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권력을 다 가지고 있고 본인이 다 임명한 사람들이고 검찰총장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국무위원들 지금 심지어 인권위까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위 쿠데타 이래서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이게 우리 사회 전반에 거기에 이제 언론까지 꼭 포함시켜야죠. 네. 여기에 상황이 바뀌면 내란을 지지할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초반부터 그러니까 비교적 초반부터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프레임 전환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자기들 딴에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끝마다 이거는 이재명 때문이야. 이거는 조기 대선 하려고 하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해서 정말 중요한 건 내란 진압이고 탄핵이고 체포 수사인데 그 다음 얘기를 하는데요. 옳지 않은 얘기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듣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고 그 트럼프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이 프레임 전쟁에서 이 국내힘 이 분들이 그거를 좀 계속 해왔고 이거에 이제 상당한 언론들이 중요 임무 종사를 한 거예요. 중요 임무 종사를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론 지형이 어느 정도 그 변한 게 있다. 요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보수 지지자들 과표집 얘기했었는데 그 전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여론조사 결과는 뭐 요거는 그는 인용할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갤럽 조사 나오고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이거 좀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죠.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좀 특징적이었던 게 장내 대통령감으로 이 보수 후보 중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8%로 1등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여론조사에 응했다고 하는 걸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런데 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혹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일거의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시키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에서 한덕수, 최상목 이렇게 오면서 상설특검 후보자 이 추천 의뢰도 안 하죠. 쌍특검은 계속 공전 상태죠. 체포도 못 하죠. 이런 걸 보면 야 이거 뭐 잘 못하네 이렇게 생각할 공산이 크고 그래서 실제로 중도층이 많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거다. 그래서 보수층의 이 결집이 지금 확실히 일어나고 있는 건 맞고 그러나 이 야권에서도 보수층 결집한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일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그 점을 아까 김진동 대변인께서도 얘기해 주신 것 같고요. 잘 평가하고 그 해야 될 일은 빨리빨리 좀 제대로 딱딱딱 해나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우가 상당히 이제 결집하는 것은 맞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남동 관저 앞에만 가봐도 그 시그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은 극우 시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뭐 언제 계엄한다고 했니? 절대 계엄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엄을 해버린 것이고, 그리고 총이나 뭐 도끼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게 확인이 된 것이고, 명태균이랑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통화한 기록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들은 어쨌든 그게 언론이 신뢰할 만한 언론이 그 발언을 고스란히 실어주니까 그 자체로 믿는 거죠. 그런 저는 중간에서 일종의 언론이 세탁 기능을 해준다. 그러니까 네. 이 세탁 기능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을 좀 교란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게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그 이른바 기계적 균형 그 문제인데 독립군하고 일본군하고의 입장을 같은 신문에서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걸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제 보수의 지지가 이제 결집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좀 오독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3 비상계엄마저도 사후적으로 국민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오독을 하고 있고 그런 행위들이 언동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런 언동의 대표적인 게 김민전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행위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행위들이 이제 모여서 결국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메시지들을 다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은 나는 불구속 상태를 계속할 거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나 지금 보수 쪽에 있는 유튜버들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얘기는 헌법재판소를 끊임없이 흔들어서 헌법재판소 심지어는 그 정재판관마저도 이번에 임명한 정계선 재판관마저도 이제 그 기피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지금 오전에 헌법재판소의 평의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기각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당연히 기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시비를 삼고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연 전술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결과가 파면한다라는 네 글자가 나올 걸 대비해서 불복 빌드업을 끊임없이 지금 쌓고 있는 거다. 네. 지금 국민의힘도 계속 하자에 재판에 하자 또는 수사에 하자 뭐 공수처에 하자 등등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 어떤 결론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이 명분 축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욱더 네. 빠르게 이 체포영장도 집행해야 되고 또 수사나 이런 과정들도 엄격하게 좀 그 법적으로 뭐 다 순서는 밟아야 되겠습니다만 네.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헌법재판소나 이 공수처 또는 공조본 여기에만 지금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렇게 자꾸 말을 기계적 중립처럼 좀 전에 우리 강상국 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중립처럼 하면서 이 오히려 국민들이 정상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에 너무 많은 물을 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댓글창에 아유 답답해서 못 듣겠다. 네, 동접은 계속 빠지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다들 시민들께서 또 애청자들께서 느끼시는 바 그대로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투영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끌고 버티고 그리고 이제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답답하고 이거를 이렇게 질질 끌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공권력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나? 아니 이게 이 어마어마한 경찰력들 노동조합 제압하고 이럴 때는 엄청나게 빠르고 작전을 잘 하던데 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서는 이렇게 더디고 미온적이야라고 답답해 하시는 것
저는 뭐 평범한 국민들이라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사람들은 법꾸라지고 법 기술자이고 법을 활용해서 없는 것도 절차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이제 해태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명쾌하게 뭔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방법을 집단지성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또 어찌 보자면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차가운 그 한남동 길거리에서 응원봉을 가지고 10대, 20대 특히 이제 그 청소년들 또 청년들이 많이 나오고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또 학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 그 정말 그 빛의 혁명을 하고 있는 이 복판에 정치권 너무 속도가 느리다. 뭔가 하나 제대로 새끈하게 해결하는 게 없다. 당신들 너무 무능하다. 저는 이런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워낙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그 정말 몰상식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씩이나 돼가지고 저렇게 관저에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버티고 나를 위해서 총을 쏴라 칼을 들어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이런 무지몽매한 사람을 상대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 그러나 법과 절차에 따라서 또 제도를 준수하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방송 굉장히 답답한 마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은. 저도 속이 터집니다. 저도 예,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저희 2주 전에 답답합니다. 저희 2주 전에 예. 이 방송 할 때 그때 체포영장 발부돼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당장 들어가야 된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 14일이 지났습니다. 여태 14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짜 속이 터집니다. 예, 김민수님께서 속 터져요 하셨는데 그 이 얘기 꼭 해주고 속 싶어요. 터집니다. 네. 내란의 중립은 없다. 그렇죠. 네. 네. 그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고 하셨는데 내란의 중립은 있을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걸어 나와서 체포의 수순을 받아라. 그게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다. 예.